영상 너무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발이 엄청 넘어가지고 자기 따랐다. 빨리 따라가지고 회사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제요? 네. 어제요? 올라가다가요? 아니요. 집에서 골목길에서 주차대에 차 박았어요. 못 풀었죠, 주차돼서.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는 불법 주정차가 몇대 몇이에요? 9대 1이요. 9대1요? 불법 일이에요, 오늘? 네? 불법이 불법이. 일단 받았으니까. 일단 받았으니까. 일단 받았는데 90%가 원래는 그게 낮이어가지고 10% 먹는 거고 밤에는 흰색 차는 15%, 검정색 차는 20%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사고 살짝 굳혔는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뺏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항상 등장 뭐가 되냐면 그게 사고 미체가 돼요. 사고 미체. 나중에 경찰서에서 오라 해요. 갖고 도서 쓰고 이제 자기가 그 몰랐다. 키스는 뭐냐 부딪힌지 몰랐다. 느낌이 없었다. 대신 보장을 해주겠다. 하고 꼼치합니다. 그게 안 좋은 건 가르치면 안 되는데. 자, 50페이지, 51페이지 쭉 예문은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한번 쭉 꼼꼼히 한번 봐보고 한 페이지밖에 안 되죠? 네. 한번 꼼꼼히 봐보시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성립. 자, 납세 의무의 성립, 납세 의무의 확정, 그다음에 제척기간 소멸시효, 체납처분비, 공과금,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있는데 용어 정도만 간단히 볼게요. 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뭐요? 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네. 54페이지 보라색 옆에 있는 거 납세 의무 성립,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 뭐라 했어요?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이게 충족함으로 인해서 추상적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즉, 추상적 뭐예요?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은, 자, 세금 지원을 받아서 납부세액을 납세 의무자 또는 세관청에 일정 행위를 거쳐 구체적으로 돈 얼마 내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자, 제척기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국가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즉,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기간 정했는데, 이건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언제든지. 언제든지 할 수는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상대방 뭐요? 상당히 불안해지죠.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 부과 안 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제가 나한테 부과해야 될 건데 국가가 나한테 부과해야 될 건데 항상 쫄고 있잖아요. 제가 언제 나한테 부과하려고 하지? 근데 너무 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예로 죽겠죠, 사람이. 네. 그렇기 때문에 딱 어느 기간까지 안 하면은 더 이상 국가가 그 부과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시효는 자, 부과를 했어요, 우선. 그럼 부과했으면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세금을 부과를 했으면 돈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징수를 안 하고 있어요. 징수할 수 있으면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얘는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왜 돈을 안 받아도 그래? 내부터 불어. 그러잖아요. 받으라고 안 받아도 내가 뭔 상관이야. 받으면 그때 주면 되지. 그게 소멸시효. 만약에 어느 기간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은,
국가가 세금 부과하지 않으면, 아니, 징수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국가는 세금을 징수할 권리를 잃게 되는, 그게 소멸시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에서도 여러분 공부하실 건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아니한다는 법격은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아니한다. 그게 즉 내가 권리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안 하게 되면은 그것을 아예 업무로 쳐버리겠다. 그게 소멸시효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수증 국가 공과금이라든가 뭐 세금 낸 거 영수증 갖고 있으면 몇 년 갖고 있으라고요? 몇 년 갖고 있으라고요? 영수증 받으면 몇 년 갖고 있으라고 한번 던져보셨어요? 5년. 왜 그러냐면은 국가가 참 이게 애들이 몰라 웃긴 것보다는 그냥 그 세금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하다가 만약에 돈 낸 것을 인정을 안 하거나 저 사람 빠뜨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부과한데 징수했던 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다시 그냥 부시를 또 날린다고. 당연히 나는 냈는데 또 나온다고. 그러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국가의 증거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그걸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 관련된, 그러니까 국가 세금 낸 거나 그런 것들은 5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5년 지난 것들은 소멸시효로 소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소멸시효에 대해서 공부를 나중에 민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나중에 하실 거니까,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예당되죠. 일반적으로 이런, 특히나 여기 춘천시 그나마 좀 나는데 저기 청주 쪽으로 좀 나가면은 그게 많이 있어요. 의외로 소멸시효에 관련된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부동산 하실 거니까 혹시 보시면은 나 중개업 하실 때 뭔가 조금 이상하다 땅을 딱 봤는데 분명히 지적도 하고 집 건물하고 틀린 경우가 생겨요. 건물 지어진 형태하고 건물 지역도 틀린 경우가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죠. 그 지적도가 지금 이제 새로 도시 개발하는 데 빼고요. 도시 개발하는 데 빼고 광주는 이제 거의 다 개발했 마찬가지고, 근데 시골 있잖아요. 여기 여수도 좀 내려가면 더 시골 있고 송주 같은 데 있고 있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그 지적도를 언제 만든지 뭔지 아세요? 네? 네, 옛날에 만들었는데 그게 언제 만든 거냐면 일제시대 때 만든 거예요. 일제가 일본이 침략하면서 지적도를 만들어가지고 세금 같은 걸 추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적도예요. 그때 만들었어요. 그러면 광복했으면 그거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예, 안 만들었어. 근데 새마을운동 70년 새마을운동인데 새마을운동 때 만들지 않았냐? 안 만들었어. 그러면 거의 지금 한 7, 80년이 지났는데 그 형태가 똑같이 있을까요? 옛날에 어떻게 해요? 집 진다 하면 쌀 한 가마에 주고 막걸리 한 잔 주고 내가 이 땅 쓸게 하고 쓰죠. 그러다 보면 한 몇십 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 땅이 되는 거죠. 거기다 건물 올려버리고. 그래서 현장에 지적도 하고 건물하고 형태하고 안 맞는 경우가 시골 같은 데 가면 종종 있어요. 종종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걸 지금은 아마 거의 없을 건데 아직도 일본이 명령된 땅들이 있어요. 저도 딱 하나 봤어요. 어디서 봤나? 해남에서 딱 하나 봤어요. 몇 평 정도? 한 2평 정도, 2평 정도. 교회 부지 한 가운데 2평 일본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뭐요? 보는 사람 입자예요. 그게 국유재산의 기술도거든요. 근데 국유재산은 이게 충격재산 찾아주면은 뭐라냐면은 국가에서 싸게 팔아요. 찾아준 사람한테 싸게 팔아요. 네? 네, 이제 그 사람한테 제가 이제 교회니까 교회 부지 안에 있으면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죠. 이거 빨리 신고하셔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빨리 사보시라고, 지역도 정리 한번 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해드렸는데 2평 같은 게 뭐 하겠어? 교회 부지 안에. 네,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런 땅들 같은 경우는 최고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 20%까지 샀어요. 네, 엄청 싸죠. 그런 땅은 진짜 그런 땅은 이제 과학이 지금 거의 없고 그런 땅은 거의 없고 이제 왜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적도가 하면 정말 다르게 많아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고 하면 왜 틀리지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우선 오래 지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는 막 시골길 같은 거에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집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집들이 있겠죠? 근데 새마을 사업한다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마을에 반듯하게 돌 하나 내자. 이게 삐뚤빠뚤 쓰겠냐? 도로를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 이걸로 할게요. 자, 현재 이 사람 뭐요? 자기 땅이 요만큼 도로 들어갔어. 거의 절반이 도로 들어갔네요. 보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뭘 보상을 했죠, 제발 운동때. 동네 모여갖고, 니 땅 이렇게 도로 낼 테니까 니 땅 내놔, 그럼 내 빼. 그럼 빼야죠. 안 빼면 어떻게 돼요? 네. 안 빼면은? 네. 기무사에 끌려가죠? 왜 협조를 안 하냐고? 네. 예, 그때 국가 권력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빼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사람은 이제 사무치를 억울하죠? 자,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요만큼이 도로 부지를 주고 요만큼이 자기 땅이 수용됐죠?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문제는. 자, 지속도 이렇게 생겼는데 도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판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 사람 자기 집 팔려고 합니다. 이 사람. 팔으실까요? 제대로 가격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골 땅들이 그래서 어려워요. 주택이. 자, 일단 얘는 요만큼 수용됐고 요만큼 수용됐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요거 국가 지금 아니, 요 땅이 국가 땅이잖아요. 얘가 지속도는 국가 땅이잖아 아직. 도로니까. 국가에서 뭐라 하냐면은 도로 조명 불법 조명료를 내세요. 네. 일반 5년치 불법 조명한 거에다가 가산금 20% 붙여서 세금 내세요. 나와요. 얘 기분이 어떨까요? 이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자기 땅은 지들이 마음대로 쓰면서 내 땅 이거 조금 쓴 거 갖고 세금 내라게. 네? 제가 이거 조사로 놔두고 쫓아가고 진짜 놔두고 쫓아왔어. 도망다녔어. 정말 놔두고 쫓아왔어. 지금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제가 했던 땅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사람 집이 이렇게 되는데 옛날 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새로 난 도로가 이렇게 됐어. 이 사람 땅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 사람이 이만큼 쓰는 거야. 지금 빨리 표현시켰는데 이거보다 더 커요. 훨씬 커요. 이 들어간 게 거의 부지가 상당히 큰 땅이었어요. 부지 들어간 게 100평 정도 들어갔어요. 도로 쓴 땅은 1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이 100평에 대해서 이 10평에 대해서 도로 사용료 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땅 100평 들어갔는데 화가 날까 안 날까? 여러분한테 화 안 나겠어요? 진짜 나 또 쫓아왔어. 도망다녀. 그리고 조용히 가갖고 진짜 말로 풀어야 돼. 이런 거 진짜 있어요. 해남에 진짜 있었어요. 제가 도망다녔거든요. 진짜로. 자, 이렇게 들어간 땅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지적도 하고 볼 때 이런 땅의 원인이 뭐냐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도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일본인들이 지었던 땅이 이거였어요. 근데 새마을사 하다 보니까 땅을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땅에 도로가 들어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땅 살아가면 안 사요. 왜? 이 땅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도로 보상을 들어가야 돼요. 왜? 이게 국민의 재산권 침해잖아요. 특별히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직접 들어갔으니까. 특별히 시작되면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보상을 해주면 어때요? 지방자치단체 망해요. 보상해줘. 왜? 자, 이거 수용됐을 때 70년도로 돼요. 70년도. 자, 70년도에 보상이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때 땅이 뭐였어요? 지금 들어도 그때 땅은 뭐였죠? 표지뺄 때. 대지였잖아요. 70년대 대지 가격을 해서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보상을 해줘봐요.
국가 재정에 남아나 아까 여기 아니 지방자치단체 안 그래도 없는데 돈이 없는데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안 남은 그래서 못 해줘.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돼? 제가 갖고 이분들은 이거 안 되려면 방법이 있어요. 니들 내 땅 사라. 그럼 내 점용료 낼게. 그리고 허용료 내고 용도 폐지 시켜. 어차피 용도 없잖아요. 옛날 도로일 뿐이지 지적도상 도로일 뿐이지 지금 도로가 아니잖아요. 용도 폐지 시켜라. 내가 사겠다. 이것은 점용료 낸 사람이 우선권을 갖고 있어요. 살 수 있는. 도로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 용도 폐지되고 그러면 우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쓰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계속 쓰고 있으니까. 조용히 가서 말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할 경우 이거 국가에게 나오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이의신청 기한 주어지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니까 우선 말은 좀 들어보세요. 낯은 내리고. 그래갖고 말 풀어갖고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보시면 지적도가 안 맞는다 말하는 경우가 이거예요. 그럼 현장에 가시면 이런 경우 시골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왜 안 맞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가끔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진짜 어느 때 갔는데 진짜 이런 땅이에요. 또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엄청 억울하고 화가 나. 왜? 거기 자기 집 들어갈 것 같아. 얼마나 열받겠어. 칸막이 쳐놔버려. 칸막이 쳐놔버려. 차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녀요. 사람만 다닐 수. 왜? 만약에 다 들어가더라도 사람 다닐 수 있게 놔두잖아요. 왜? 주의토지통이고 민법상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다. 차 못 가죠. 아무것도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국가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뭐가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다니고 뭐 하는 것들은 시골에서 막 뭐라 하면은 그래 차를 다니게 해줄게 하고 뺄 수 있어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가 안 돼요. 왜? 주민들은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뺄 수는 있어요. 자기들 근데 억울하니까 이렇게 막아놔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자 우리가 시골 같은 경우 하면 이제 상수도 사업을 하잖아요. 상하수도 사업. 그러면 상하수도 공사에 와갖고 땅 뚫는다. 여기 뚫어갖고 상하수도 깔아야 돼. 한쪽에 뚫어갖고 깔아야지 이제 이 집에다가 상하수도를 다 놓고 가지 이렇게. 여기 뚫어놔야지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놓고 가지.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다 다 들어가죠. 여기다가 만약 했다 해보면은 이 사람이 뭐요? 내 땅에 너희들 왜 뚫어? 왜? 재산권 침해하면 안 되잖아. 누구 땅이 나지? 여사 땅이 나지. 상수 사업을 못해. 이것 때문에 못한 데가 꽤 있어. 아니 상수 사업 자체를 막아버려요. 너 상수 사업 하려면은 니들 내 땅 사. 그럼 되지. 그래갖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한 개 정도, 만약에 한 마을에서 한 개 정도 그러면은 거기서도 자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도 상의해가지고 이것을 국가에서 매입하는 걸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수십 표시 돼버리면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거야. 네.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셔도 가실 때 이런 땅이 있으니까 하고 편하고 임장을 항상 해야 되잖아요. 편하고 안 맞는 거 대표적인 거예요. 지적동. 지적동 보고 가서 여러분 만약에 지적동 가서 이렇게 팔았다. 어떻게 돼요? 네. 누구 책임이에요? 네. 현장 활동 안 한 중개사가 66대4 정도 7대3 나와요. 과실금. 소유자도 네가 한번 가서 확인해 봤어야지. 중개사도 너는 당연히 전문가니까 가서 해야지. 7대3, 6대4 그래 나와요. 손해를 다 배상해줘야 돼. 이게 꼭 임장할 때 중요한 이유. 네. 그리고 지역도 안 맞을 때 왜 안 맞는지 원인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설명해 줄 때 편하죠. 왜 안 맞는지. 아, 그게 놔둬도 운동 쫄았는지. 경험담이네. 정말 좋아요. 이런 땅들은 정말 이분들 억울하거든요. 정말 억울해요. 예?
요거 입장이 예쁘기 때문에 건물 이렇게 짓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건물도 못 허물어요. 이거는 집을 허물고 있어요. 이거 옛날에 큰 땅이었고 수용됐는데 건물도 못 허물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국가에서 장난치는 게 또 뭐냐면 옛날에는 막 300평, 400평 땅들 있잖아요. 300평, 400평 큰 대가집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래 이렇게 살아요. 앞에 있는 거 우리가 선밭이라고 하죠. 그냥 조그맣게 작물 재배하면서 사는데 이제 여기서 그렇고 자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아들이 3명 있어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3명 있는데 자 C는 딴 데로 갔어요. 자 B도 딴 데로 갔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는 이 A 집에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A하고 같이 하기는 좀 그런다. 땅 좀 크니까 집한테 짓자. 그래갖고 여기다가 집을 지어. 근데 도로는 이렇게 나 있어요. 도로는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럼 집 지어줘요, 안 지어줘요? 건축가 되려면, 자기 땅을 만들려면. 이게 B가 내가 내 이름으로 하고 집을 짓고 싶어요, 내 이름으로. 근데 전체 땅 누구 땅이에요? A 땅이죠. 분할을 했어요. 요만큼 분할을 했어요. 그 땅을 집을 지었어요.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어요. 분할해버리면은 한날 필지로 와요. 근데 한날 필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는 건축법상 건축이 금지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에다 지금 이렇게 도로를 내야 돼. 이렇게 도로를 내야 돼. 근데 이렇게 도로를 내잖아요. 근데 이것을 뭐예요? 국가 땅을 만드는 거예요. 국가 땅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버린다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원래는 이 사람 사도로 해서 A의 사도로 해서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B의 사도를 하든지. 사도법상 개인께 사도법상 사도라는 게 있는데 개인이 자기가 필요한 도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쪽 지어야 한다고 도로가 없다니까는 그럼 내가 도로 만들어줄게 하면서 이 땅을 국가로 땅을 만들어. 이런 땅을 만들었어요. 딱 가면 근데 여기가 대문 있고 여기가 대문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고 한 집이니까 어차피 이런 경우도 있죠. 현장 가면 지금은 지역도 하고 이쪽에다 지우면 안 돼요? 여기가 대문이 있어. 여기가 대문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대문하고 좀 대문하고 좀 멀리 있어야 사람들은 옛날에 좀 있으신 분들은 대문하고 거리를 멀어야지 좀 거리가 좀 높은 걸로 보잖아요. 아시죠? 대문하고 멀어야지 하고 사람방이나 그런 데 뭐지 흥당체 같은 경우는 대문 옆에 있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지 좀 지위가 있는 분들. 그래서 항상 대문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지잖아요. 집을 지을 때. 그래서 이분도 집을 지을 때 일단 지을 텐데 이게 자기 이름으로 하고 지으려고 보니까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도로가. 네? 네. 자, 제가 뭘 생각했지? 현장에 가서 한번 직접 틀린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또 이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소멸시효가 있지 않냐. 근데 소멸시효는 뭐예요? 공사 딱 조건이 뭐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와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들어놨는데 못하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시골 마을에서 내 땅이랑 도로 막아봐요. 내 땅이랑 도로 막아봐요. 그러면 동네 사람 뭐라 해요? 저런 싸가지 어쩌고저쩌고 좀 나오죠. 어르신들이 못 막아도 쉽게 권리 행사할 수가 없어. 쉽게 이걸 빨리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빨리 처리해야 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토지에서 딱 그 문제 되잖아. 현장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2000년도인가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하고 지적도를 다 조사해갖고 다시 그리자 나왔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무산됐어요. 그리고 이 지적도를 언제 만든 거냐면 우리가 일제 때 만든 거 있잖아요. 일제 때 그때는 막 광팍이 있어서 황채고 만들었을까요?
줄자 달고 말 타고 줄자 달고 다니면서 만들어줘 진짜. 줄자 들고 말 타고 다니면서 만든 게 우리나라 기업들. 정확할까요? 안 정확하죠. 아, 네, 그치. 소묘시효. 아, 그 문법 시간에 문법 선생님이 그 부분을 잘 가르쳐 테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묘시효가 있고 이제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이 뭐냐면은 자 압류 들어가면은 압류하는데 공짜로 되나요? 아니죠. 예. 압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내용 증명 보내고 그리고 법 등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지세 같은 게 세금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체납처분비라 공과금, 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성소송 자 있는데 이의신청 말 그대로 세금 누가 나한테 세금을 매겼는데 다시 할 거예요. 아무튼 뒤에서 세금 매겼는데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류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이렇게 세금 냈는데 네가 과세 표준을 만약에 자 1억을 책정을 했는데 내 과세 표준은 1억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마찬가지고 이거 세 가지는 우리가 서류로서 행정청이 직접 판단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근데 행정소송은 말 그대로 재판까지 하는 거죠. 재판까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자 그러면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자, 우선 세금이 성립돼야 되고 자, 납세 의무가 성립돼야 되죠. 우선 성립되면은 이제 관청에서 얼마 내라고 확정을 시킨다고. 확정을 시켜가지고 내가 세금 내면 돼요. 이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게 없어진 거죠. 이 소멸의 세 가지 절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납세 의무 성립은 자 납세 의무 성립은 뭐예요?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대충 여기가 의무가 있다 말하지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성립한 거죠.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 건데, 자, 그러면은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냐? 우리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과세 요건 네 가지가 충족될 때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 성립하냐?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딱 세 가지로 구분지어서 다섯 가지로 구분지어서 보면은 첫 번째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과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러면 언제 성립할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과세 기간이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고. 왜? 12월 31일 날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은 과세기 종료일, 즉 12월 31일이 성립하는 날이죠. 그 다음에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여러분 밥 먹잖아요. 밥 먹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밥 먹는 거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왜요? 밥 먹을 때 내는 거죠? 왜? 부가가치 세금은 밥 먹을 때 내는 거잖아요. 예. 즉, 우리가 이것을 그러한 행위 발생식을 성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 기간이 있는 것을 기간세 이렇게 부르고, 과세 기간이 없고 행위 발생 시세금 매기는 것을 우리가 행위세 이렇게 말도 해요. 있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기간세, 이것을 행위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종합부동산세. 요것은 과세 기준 일이 정해졌어요. 매년 6월 1일. 즉,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한 날짜를 기준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이 사람 재산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시키는 거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특별히 안 받았는데, 이 세 가지는 보시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보세요. 부가세, 부가세. 부가세 언제 성립할까요?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부가세죠. 부가세는 뭐에 따라 달라붙는다 했어요? 주된 세금이 달라붙는다 했죠. 그러면 주된 세금 성립일에 부가세도 성립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사세. 가사세 뭐요? 우리가 본세가 있어야지 가사세가 있다 했죠. 근데 언제 가사세가 성립해요? 신고 불성시 가사세, 납부 불성시 가사세. 어떤 의무를 이행 안 할 때죠. 예. 즉, 가입을 안 할 때 세금이 붙는데, 그러면 성립은 즉, 본세 성립일에 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책을 보시면은, 자, 책을 보시면 국세, 뭐요?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뭐요? 왜? 행위세죠? 행위세. 그러면 상속세는 당연히 상속을 개시하는 때, 증여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는 때,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면허번호의 계좌는 납기에 이르는 달에 1일. 그 다음에 발전 영수 쭉 있죠. 다 뭐예요? 행위세예요, 행위세. 지금 1번이 말하는 게 행위세를 말하거든요. 왜요? 행위 발생세죠. 근데 이거 여러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도 다 외울 수 있으신가요?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세는 전부 다 어떤 행위가 있는 때, 뭐요? 항상 등록하는 때, 취득하는 때, 뭐가 들어가요? 때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행위세고, 그다음에 과세 기준일이 내 성립하는 조세는 항상 기준일. 기준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 우리가 이걸 기간세라고 하죠. 기간세. 보시면은, 자, 원칙을 보시면 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죠? 근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원천 징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각 범인에 A가 자, 시험을 했어요. 그럼 얘가 딱 한 달 일하면 뭘 줘요? 국가에서? 아니, 감히 얘한테 월급을 주는데 자, 얘가 월급을 받았으면 뭐가 발생해요? 소득이 발생했어요. 소득 발생 뭘 내야 돼요?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받을 때마다 소득세를 딱 내러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나라 근로자 몇 명인데 세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되죠. 그리고 물론 또 근로자들은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세금까지 내가 직접 내러 가야 되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면 이 회사가 각 법인이 네가 월급을 줄 때 얘가 내 세금을 떼고 줘라 이거예요. 떼고 줘라. 예. 그래서 이것을 월급에서 뭐요? 세금을 징수하고 나머지 세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월급 받으면은 월급이 다 나온 게 아니라 일정한 세금 떼고 나오잖아요. 그 세금을 떼는 것은 국가에서 표준을 만들어놔요. 그래갖고 내가 혼자 사는데 이 사람이 소득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근데 혼자 산다. 그럼 세금 얼마 떼야 된다. 나와 있어요. 표가 나와 있어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네. 그 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가족이 6명이다. 내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마침 표가 있어요. 그러면은 경리부서에는 그 표만큼 돈을 떼고 이거 세금 징수해서 어디다가 다음 달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갑의 입장에서는 뭐요? 갑은 세금 징수하고 냈고 뭐요? 징수 의무자예요. 그래서 대신 징수 의무자. 이건 A는 납부할 책임이 있는 납부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갑 A는 언제 세금 냈어요? A는 돈 받을 때만 냈잖아. 그래서 원천 징수하는 경우를 보시면은 소득 금액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때라고. 뭐요? 월급을 지급하는 때 세금 떼고 내버렸잖아 이미. 그렇죠? 네. 자, 예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달에 만일 주객달이고, 여러분들 원천 징수 하면은 세금을 돌려받는다 그러잖아요. 돌려받는다고. 정확하게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A가 5천만 원 받았는데 매달 5천만 원 하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6천만 원 할게요. 6천만 원을 총 월급 기다면 월 얼마예요? 월 500만 원씩 받았잖아요. 그럼 월 500만 원이면 만약에 혼자 살면은 한 달에 세금이 약 25만 원, 30만 원 돼요. 매달 떼는 금액이. 그럼 이 사람은 돈 얼마 받냐? 500만 원에서 25만 원, 30만 원 할게요. 30만 원 세금을 떼고 470만 원만 월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A가 딱 12월 30일날 끝났잖아요. 1년이. 자기 소득이 대신 끝났잖아요. 그럼 소득이 끝났으면 이 사람 낸 세금은 총 얼마예요? 360만 원 세금을 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연말 정산한다는 의미가 이 360만 원 낸 게 적게 냈냐 많이 냈냐 판단하는 거예요. 적게 냈냐 많이 냈냐. 쭉 연말 정산해봤더니 내야 될 세금이 500만 원이었다. 그럼 이 사람은요 140만 원 더 내야 돼. 140만 원 더 내야 돼. 그런데 내가 쭉 해봤더니 내야 될 세금이 결정세금 200만 원이었다. 그러면 200만 원 냈는데 360만 원 냈잖아. 차이가 1년 동안 160만 원 올려봐. 이게 마지막에 하는 연말 정산이에요. 그런데 요즘 그 연말정 대략 남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360만 원 냈는데 요 결정 세금 뭐예요? 옛날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얼마 나오고 400만 원. 그러면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 잠깐 바꾼 걸 인해서 얼마 내야 돼요? 자기는 연말에 160만 원 받았는데 이제는 40만 원 더 내려요.
화나요, 안 나요? 네. 그래서 연말세는 해야 돼요. 가족도 있니 없니 하면서.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때, 즉 소득금액 지급하는 때, 뭐 법인세는 과세 기한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 과세 기한이 끝나는 때, 또 부가가치세 수입자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는 때, 부가가치는 그때 세금 매기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저희 시법이 아니니까 넘어가셔야 되고, 부가세 및 가산세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예제를 보시면은, 자, 납세금의 성립 시기로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양도소득세, 뭐예요? 행위세죠?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 맞죠? 자, 니은 뭐 취득세. 양도소득세? 착각이. 양도소득세는 언제요? 양도하는 때죠. 예. 그러면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인데, 이것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기간을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신고제. 왜냐하면 기준시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그때 더 자세히 보는 걸로 하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때가 아니라 언제? 앞에 다시 볼게요. 항상 취득세는 뭐요? 취득하는 때, 행위세는 그때가 들어가요. 때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이건 맞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 지방교육세는, 자, 그 과세 표시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수시부가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 디귿 리을은 맞네요. 예. 자, 납세 의무의 확정. 성립했으니까는 이제 금액을 확정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은, 자, 확정을 시키는데, 누가 확정을 시키냐? 자, 첫 번째, 정부가 직접 확정시킬 수가 있겠죠. 자, 국가가 부과할 때, 정부가 부과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상속증여세 뭐예요? 정부가 일반적으로 부과를 한다 했잖아요.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 그러면은 그것은 누가 확정을 해야 돼요? 정부가 확정해야 된다. 당연히 확정권자는 정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정이 언제 될까요? 언제 확정될까요? 우리나라 민법의 대원칙 뭐요? 대원칙은 도달주의예요.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보면 발신주의와 도달주의가 있는데, 발신주의는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발신주의로 보는 게 있고 도달주의로 보는 거죠. 그런데 대원칙은 도달주의예요. 대원칙은. 그럼 언제? 도달 때. 즉 여러분들 고시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시를 받아야지 그날 확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지서 도달 일에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이러한 세금이 뭐뭐 있냐? 이러한 세금은 상속 증여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정부가 부과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요? 여러분들이 신고하는 것도 있죠. 소득세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신고하라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신고 납세하는 것. 납세 제도는 자, 확정권자는 누가 확정해요? 누가 확정할까요?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제가 확정해서 신고하는 거죠. 그 금액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정권자는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확정일자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성실하게 신고 납부를 했으면은 그 신고일이 곧 확정이 되겠죠. 내가 그 금액이 얼마 나왔으니까 얼마 낼 겁니다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신고일이 신고한 날. 근데 신고나 납부를 불성실해가지고 안 해버리면 문제되잖아요. 그럼 언제 확정될 거냐? 그러면 국가에서는 얘 신고 납부했는데 안 하고 있네? 뭐요? 고치서 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고치서 도달이에요. 요 세목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다 신고 납세 제도죠. 우리가 말하는 가장 큰 거 상속증여세라든가 종부세 빼놓고는. 자, 그리고 이제 자동 확정되는 게 있는데 세 번째 자동 확정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거예요. 성립 동시에 확정되는 거. 자, 그런 조세는 그냥 원래 인지세, 그 다음에 원천징수, 여러 가지 있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인지세, 원천징수, 그 다음에 법인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이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적어볼까요?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자, 납세 의무의 소멸. 이제 성립했고 확정됐으니까는 소멸이 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납세 의무가 소멸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뭘까요? 납세 의무가 소멸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납부하면 끝나죠. 세금 납부하면 더 이상 세금 낼 의무가 없잖아요. 납부하면 끝나고. 그 다음에 충당. 자기가 충당이란 뭔 말이냐면은 내가 이전에 세금을 1000만 원을 냈어요. 근데 내가 내야 될 세금이 500만 원밖에 안 돼요. 500만 원 내는데 1000만 원을 잘못 낸 거예요. 그럼 500만 원 환급 받아야 되잖아. 근데 얘가 또 나중에 보니까는 또 500만 원 또 내야 돼. 500만 원 남은 것을 뭐요? 다시 안 내고 이 남은 거에서 그냥 충당시켜버려요. 자, 보시면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때 그 권리자에게 다른 미납세금 있는 경우 그 환급한 세액을 미납세액에 대하여 직접 납부 처리하는 것. 네. 초과 납부한 거 있으면은 그것을 아직 세금 안 납부한 거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충당시켜버리는 거. 자, 부과의 취소. 자, 부과의 취소하고 철회가 있는데, 예, 부과의 취소는
우리가 납세 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되는데 부가 철이라고 또 있거든요. 철에는 소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옆에서 써놓으세요. 부가 취소는 되는데 가로 열고 그냥 부가 철에는 소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취소하고 철회가 이게 법적 개념인데 취소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즉 납세 의무자한테 성립을 하는데 납세 의무자가 자 A인데 B한테 납세 부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취소시켰어요. 철회는 처음엔 적법했어요. A한테 부과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일정한 사유로 만약 이 사람이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 사람 돈을 세금 못 낸다는 거 맞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철회를 해줘. 그다음에 부가 제척 기간이 만료했는데 제척 기간 뭐요? 항상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국가가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기간 내에 안 하게 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거. 즉 제척 기간에 만료되면 이것은 뭐가 소멸되냐면 국세 부과권이 소멸됩니다. 국세 부과권. 세 개는 안 나오는데 옆에다 써주세요. 세 개는 안 나와 있는데 국세 부과권이 제척 기간의 기산이란 뭐냐면 언제 우리가 제척 기간이 뭐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를 볼 것이냐 그게 기산일이거든요. 언제부터 신고 납부한 조세는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즉 자 12월 31일까지 보자. 소득세가 경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얘가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국가는 이 사람한테 뭐요? 세금을 부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산점이 5월, 6월 1일부터 된 거예요. 6월 1일부터 언제까지 몇 년간 세금 부과하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자, 상속증여세 보시면은 단순한 경우 뭐예요? 우리가 그냥 차고등으로 신고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10년, 나머지는 15년. 이게 길게 잡아놓은 이유가 상속증여세가 세금이 많아요. 세금이 커요. 자, 그리고 기타 국세 및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자 5년. 그다음 미신고로 인한 것은 미신고나 뭐 신고서를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즉 신고가 부적절한 경우죠. 그때는 7년. 부정한 방법이 들어가면 10년. 이거 다 여러분들 하기 힘드시다 그러면은 상속증여세는 기본 10년, 국세지방세는 기본 5년인데 부정한 방법이다 그러면은 국세지방세는 10년 그리고 상속증여세는 15년. 그 정도만 하셔도 돼요. 10년, 15년. 자, 오늘 여기 소멸 시효까지만 할게요. 원래 세법이 여기 총 24시간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배정 받은 게
15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12시간, 15시간. 그렇죠. 제가 세법부터 번제한 이유가 세법을 24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12시간 하면은 너무 띄엄띄엄 보게 될 것 같고 최소한 15시간 해서 세법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자. 오늘 원칙은 이거 총론을 끝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끝낼 수 있어요. 원래 이 총론만 해서 한 6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자, 증수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기본 몇 년? 5년 생각하시면 5년. 근데 금액이 클 때는 10년. 네. 금액이 클 때는 10년. 그리고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중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단은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소멸시효가 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 가능해. 가능일로부터 쭉 가다가 몇 년? 자, 기본적으로 5년이 되면은 권리가 소멸돼요. 그런데 중도에 한 2년 지나고 나서 뭐래요? 이것을 다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은 이 기간이 중단이 돼요. 만약에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럼 다시 언제 기한할까? 이 중단 날 다음 날부터 다시 5년 계산합니다. 즉 지금 있던 것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잘라 먹어버리는 거죠. 없앤다는 거죠. 가운데서 끊어버린다. 자, 그런데 자, 중단이 아니고 만약에 이 시점에서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정지라는 것은 잠깐 멈추는 거잖아요. 정지는 잠깐 멈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권리 행사로부터 가다가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때 정지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지로부터 자, 몇 기간을 주고 이때부터 정지 만약에 3년 지났다. 3년 지나고 그러면은 잠깐 정지 기간 빼고 다시 2년 지나면 소멸해요. 이게 일정한 기간을 잠깐 멈춰둔 뿐이에요.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그게 중단과 정지의 차이점이에요. 중단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기산하니까는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기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 행사가 뭐예요? 자, 국가에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국가에서 받은 영수증이 있으면 낸 세금 영수증이 있으면 5년 갖고 있으라 했잖아요. 5년간. 자, 그것은 소멸시효를 국가에서 5년 동안 얘들이 전산 같은 걸 잘못 처리해가지고 등록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다시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시 청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국가가 권리를 행사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뭐요? 중단되니까 다시 5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걔들은 한 2, 3년에 한 번씩 세금 통지서를 쭉 훑어보고 다시 한번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딱 5년이 되죠.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도 5년 그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만약 그게 날라오면 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예, 통장으로 하니까 그 명세서만 있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은행 가서 돈 내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다 보면은 떼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5년. 근데 지금도 각 그런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는 세금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주차위반 과태료. 과태료 통장으로 되나요? 네. 영수 날라오고 영수 갖고 내는 거잖아요. 냈어요. 5년 지나니까 또 2, 3년 지나니까 또 내려요. 또 내려요. 네? 그렇죠. 주차위반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옛날에 한 번 했으면 딱 냈다가 기억나는 건데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먹어도요. 옛날에 어제 일어난 일도 어디 사고 난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영수증이 없으면. 그래서 그 영수증을 갖고 있으라고. 뭐죠? 지금도 그렇게 가장 요즘 돼서 제가 언제였던가 그때가 한 4, 5년 되니까 30 다 중반이었습니다. 분명히 세금을 차를 폐차하면서 옛날에 갖고 있는 차를 폐차하면서 세금을 전부 다 내고 폐차를 했어요. 폐차까지 다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가 폐차를 해갖고 다 내고 폐차를 하고 왔는데 그 차에 대한 주차 위반 과태료가 또 나가려고 한 3년 지나고 폐차까지 했는데 그걸 영수증 갖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얘들 그래도 내려고 나온단 말이야. 제가 또 한바탕 쏘아다 붙였죠. 그 다음부터 잘 안 하더라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왔어. 큰 사람이. 네. 왜냐면 걔들도 내가 현장에 왜냐면 내가 통장을 좀 싸줬으면 증거가 있을 텐데 나는 현장 가서 현금을 내버렸거든요. 폐차하면서. 그럼 걔들이 전사로 처리를 해야 돼, 전사에서. 그걸 안 한 거야. 빼먹고. 그런 경우 생길 수 있다고. 네, 이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납세 다시 고지하거나 뭐예요?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이거 다 뭐예요?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정부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처음부터 다시 중단돼서 중단세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정지는 잠깐 멈추는 거 있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잠깐 기한을 주는 거예요. 기간. 즉 분납을 하라든지 한 번에 다 내지 말고 그러면 한 3개월 내에 한 달씩 분납해라 이렇게 하든지 네가 지금 돈이 없으면은 세법에 정한 기한이 오면 세법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요. 특별한 재난을 당했다든지 이번에 세월호처럼 작년에 세월호처럼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가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근데 세금 내라고 막 쫓아오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은 잠깐 기다렸다가 좀 마음이 안정되면은 그때 내라고 좀 기간을 유예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기간이 뭐예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이 있고 연부, 연납, 그다음에 소송이 걸렸을 때 그 소송 중기 기간에는 해당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소송을 중단을 안 시켜버리면 소멸적으로 중단을 안 시키면 증수권을 중단을 안 시켜버리면 뭐가 되냐면은 얘가 한 3년 됐을 때 뭐요? 소송을 제기해요. 한 2, 3년 버텨버려요. 만약에 작은 금액이면 별 상관이 없는데 1억 넘어가잖아. 1억 넘어가고 세금 버티면 뭐요? 뭐 변호사 수술해봤자 도트만 정도 되겠죠. 30까지 간다기로. 근데 1심 내는데 보통 얼마 걸려요? 한 번 판단했는데 6개월 정도 걸려요. 6개월 정도 걸리는데 2년 남았단 말이에요. 얘가 소멸시효가. 그럼 뭐예요? 계속 소송 걸어서 뭐예요? 5년 채워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딱 5년 되고 나서는 너 소멸시효 끝! 그래버린 거예요. 국가에서. 허망하잖아. 그래서 그 기간은 정지된 걸 봐버리고. 이게 이게 한 10년 되더라도 소송이 10년 되더라도 뭐예요? 10년 끝나고 나서 다시 2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정지시간을 두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여기 제척기한하고 소멸시효는 저희 시험에서는 세법에서는 뭐 제척기한 소멸시효나 거의 비슷하게 많이 써요. 크게 차이. 부가권이 소멸되자, 부가권 문제자, 징수권 문제자 그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징수권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많이 쓰는데 민법 넘어가면 그 제척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하니까 아마 같이 하시면 되고. 이거 한번 정리해 주려고 제가 표를 만들어 오긴 했는데 이 표까지는 안 봐도 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하고는 없을 것 같고. 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아파트 명의를 공동명의로 했을 때 네. 재산세가 네. 부과될 때 각각 부과되나요? 아니면 n분의 1로? 근데 각각 그게 각각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오는 거 보면은 또 인터넷 찾아보면은 또 n분의 1이 된다. 다 달라가지고. 일반적으로 공동 명의로 해도 공동 명의로 한다 해서 어차피 세금은 둘 다 나와요. 사실. 네, 둘 다 나오는데 그 내는 요금이 금액이 아, 줄어드나 안 줄어드. 그 n분의 1인지 아니면은 각각 나오는 거지. 아니 어떤 그 신대지구 사는 분은 각각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니고 저희도 아니 저희도 각각이 공동 명의로 하면 50대 50이잖아. 지분 비율은. 네. 그럼 50대 50이면 그 50만큼의 금액을 대해서 세산세를 부과시키거든요. 근데 아니 신대지구 같은 경우는 같이 나왔다고 한 집 동생 집은 각각 나오고 네. 다른 좀 위층 높은 집은 그냥 한 번만 그 금액 이제 조금 뒷 금액이 다른데 층수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금액을 한 번 나왔다고. 비슷한 금액을 한 번 나왔다고요? 네. 아, 세금이 네, 재산세가. 그 공동 명의가 확실하세요? 네, 아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공동인데 각각 나왔거든요. 근데 네, 각각 나오는 거 맞아요. n분의 1이 아니고요. 네. 왜냐면 공동 명의가 되면은 그게 그럼 남들보다 배를 더 내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죠. n분의 1이면은 그 재산 1억짜리면 자기 재산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 아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걔가 뭐 공동명의라서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자기 같은 신대지구인데 저도 그냥 n분의 1로 나온 줄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자기는 낼 때 다른 층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 2배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다 말이 다르더라고요. 2배 냈으면은 뭔가가 잘못된 거고 아니면 그분이 아, 다른 저는 이제 n분의 1로 나오는 걸로 지금까지 알고 저도 이제 공동명의로 부채 있어가지고 4장을 이렇게 내거든요, 1년에. 그래서 저는 그냥 n분의 1로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각각 나오는 걸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다른 층수이고에 2배를 낸 거죠. 동생은. 뭔가 다른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위에 사는 분 2번 됐을까요? 금액이 5만 원. 근데 다 5만 원 넘는데. 그러니까 5만 원 이상 되면은 뭐 2번 나눠서 낼수 있는. 그게 아니고 공동 명의로 돼 있어도 주택 같은 경우는 뭐 땅, 토지하고 주택하고 따로 냈죠. 2번 냈죠. 그래서 토지세하고 건물세 네. 따로죠. 근데 아파트는 같이 아파트는 그냥 같이 네, 한 번에. 네. 근데 동생이가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n분의 1로 내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각각 내는 걸로 이렇게 나왔다고. 설명을 아, 그 영수 나왔다고? 네, 이렇게 다른 집보다 2배를 냈다는 거죠. 그래. 공동으로 그러면 내가지고. 세금을 잘못 책정했거나 근데 계속 그렇게 내고 있었는데 냈는데 이게 세금을 잘못 냈거나 그 책정을 잘못했거나 다른 게 아니면 다른 뭐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요? 1번 2주택도 재산세가 2배인 거예요? 기사하고 20대 재산세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재산에도 나오는 거니까 그건 별 상관이 없죠. 아주 모든 재산 그걸 어차피 물어보길래 네가 우리 때 그만큼 돈이 인터넷을- 많잖아. 인터넷을 그러니까 다 뒤져봤어요. 근데 다 말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의심은 안 했는데 지금까지 낸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올케가 이번에 이제 신대주고 그렇다고 비교를 해봤다가 위에 층하고 이제 금액은 약간 다르는데 거의 2배를 냈다고. 본인이요? 예. 뭔가 그래서 본인 쪽이 어떻게 보지? 뭔가 왜 좀 물어봤어요? 다 혹시 2번을 냈는지 한번 물어보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뒤로 말이 없었어요. 가장 빨아먹고 시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긴 하는데 시청 전화. 저는 이때까지 그냥- 왜 이렇게 나오냐? 저는 이때까지 그냥 N분의 네, 맞아요. N분의 예, 일로 그렇게 내고 그냥 냈는데 의심하지 않고 근데 갑자기 이거는 이제 심해지고 자기는 이제 공동으로 했을 때가 더 세금이 싸다 해가지고 거의 요즘 공동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자기는 좋은 게 아니더라고. 뭔가 가끔 이유가 나온다고. 뭔가 다른 게 뭐 10만 원 거의 이제 10몇만 원씩 20만 원 정도 내고 자기보다 좀 층 높은 분은 10 얼마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혹시 2번을 냈는지 내가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제 제가 안 물어봤거든요. 그게 각각 나오는 게 맞거든요. 우리 티가 N분의 1로 가까이. 예. 이게 자기 재산을 비율을 해가지고. 저 공동을 했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가 갖고 있는 게 또 이거 중개사 말고도 또 재무설계사가 있거든요. 예. 재무설계사는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그 사람이 재무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계획표를 장기 계획을 잡아주는 거죠. 단기, 중기, 장기로.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 때문에 세금 관련됐기 때문에 항상 공동명의가 우선이거든요. 거의 요즘 공동명의를 많이 하잖아요. 네. N분의 1이 맞거든요. 저 의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N분의 1로 나온 것보다 반반씩 이렇게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인터넷 뒤지니까 인터넷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막 이렇게 내용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자기 원인은 한 번 냈는데 자기는 각각 냈다. 이게 다른 게 다른 소리인데. 다른 집은 이제 못 물어봤죠. 이제 공동이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이제 오픈일에서 물어봤는데 이상하네요. 그분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고마워. 하나도 좋은 게 없고 공동 왜 하라 그랬냐고 막 그러고. 아니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이렇게 네, 분산이 분산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덜 내잖아요. 그분한테 재산세는 아닌 것 같다고. 자기 1층은 자기 혼자 내는 만큼만 냈다고. 각각 내는 거잖아요. 비율이 아니고. 그분이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옳게 가요? 알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아뭐 어디까지 물어보고 이제 갑자기 이제 오늘 생각이 난 거예요. 아까 재산 때 이야기해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재무설계를